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 기술사 및 산업안전 지도사 수험생 여러분, 오늘 특강 주제는 흙막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치마 방지 대책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집안 발생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마 발생의 원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치마 방지 발생 대책, 플랜, 두, 체크, 액션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 고득점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마 먼저 그 대책을 세우려면 왜 치마가 발생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나요? 이게 이게 되네요. 이거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하니까 보기 좋네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원인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째는 흙막이 벽체 변형 누수, 두 번째는 이제 지하 수위 저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굴착 및 토사 유실, 네 번째는 이제 주변 하중 및 진동.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첫째 이제 흙막이 벽체의 자체 변형이나 이음부 누수, 우측 상단에 이제 사진을 제가 보시면 이제 토압이나 지하수 누수에 의해서 이제 흙막이가 이렇게 좀 영향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지하 수위가 이제 굴착으로 인해 저하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지하 수위, 주변에 이제 유효 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집안 내 응력은 총응력, 간극수압, 그리고 유효 응력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효 응력은 총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이라는 그 공식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효 응력은 흡입자 골재끼리 서로 접촉하여 전달하는 어떤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 강도와 변형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힘이다. 그래서 이제 유효 응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앞전 강의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응력이 어떤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굴착 과정 중 발생하는 히빙, 보일링, 파이핑 같은 현상으로 토사 유실, 토사가 이제 유실되는 거죠. 토사가 이제 유실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 교통 및 진동이나 상제 하중에 의한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제 하중에 의한 어떤 진동이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이제 개념적으로만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치마 방지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치마 방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마 방지 대책은 시공 전에 이제 무엇보다도 사전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벽체 선정 시에는 어떤 차수 효과가 뛰어나고 강성이 큰 슬러리걸 같은 연속 지하 벽체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벽체 변형이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차수성도 뛰어난 슬러리월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계획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지 구조는 강성 확보가 중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 높은 버팀보나 어스엉크 계획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어스앵커. 이게 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다 어스앵커부터 해서 버팀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시는 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강의 넘어가시고,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다음 강의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지하 수위 저하를 막기 위해서 차수 대책과 함께 이제 물을 다시 주입하는
어떤 그 재함양 공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공사 중에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정밀 계측을 실시해야 하겠죠.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대책은 이제 벽체 선정, 벽,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지 구조, 지지, 세 번째는 이제 지하 수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계측 관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이제 앞자만 따서 이렇게 좀 외우셔서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내용을 쭉 적어 주시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가이드월이라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슬러리월 공사할 때 이런 가이드월을 먼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월에 수치하고 굴착전 이제 상단에 이런 위치나 이런 거를 정확히 표시하고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가이드월도 내용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벽 두께 가이드월의 어떤 수치, 치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요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러리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CIP 등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면서 단계별로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치마 방지 대책 및 시공 관리 단계죠. Do and Check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 관리라고 했죠. 지하수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하수 관리. 차수 대책인 이제 GSC, 우리가 이제 GSC라고 하면은 그라우팅 또는 시트 파일, 그리고 슬러리월 등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슬러리월이라고 하는데 왜 GSC라고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C는 보통 이제 차수벽 또는 연속 지압벽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컷오프 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월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S인데 왜 C냐고 하는데, 요게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GSC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SC를 빈틈없이 시공해서 이제 지하수 유입을 최소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재함양이라는 이제 또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함양 공법을 이제 이렇게 재함양을 통해 수위 변화를 줄여야 한다. 지하수위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겠죠. 방지 대책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굴착 관리, 두 번째가 이제 굴착 관리입니다. 굴착은 반드시 어떤 계획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굴착 후에는 지보제, 버팀보, 앵커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굴착 저면의 히빙, 보일링 방지를 위해 저면 안전 공법도 필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하수가 이제 물이 막 차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토류판 사이로 이렇게 물이 좀 흐르는 누수 발생 현상을 제가 이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저면 안정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저면 안전 공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 변이를 줄이기 위해서 벽체 지보제 관리가 이제 필요하겠죠. 벽체 변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프리로드, 선행 하중을 도입해서 초기에 변형을 억제하는 어떤 것도 핵심이겠습니다. 이런 버팀보 프리로드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응력 관리를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이제 변형될 걸 예측하여 프리로드를 이렇게 가하는 어떤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지하수 관리 하고, 두 번째 이제 굴착 관리, 그리고 벽체 및 지보제 관리,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치마 발생 시 긴급 대책 액션입니다. 액션.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럼 치마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긴급 대책을 해야 되는지, 계측 관리가 이제 관리 기준을 초과하면, 계측 관리 우리가 계측을 하면서 이제 그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시 원인을 또 분석해야겠죠.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응급조치로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응급조치로는 누수 부위에 어떤 긴급 그라우팅 주입이나 가장 그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보제의 어떤 변형의 문제라면 버팀볼을 추가하거나 또 응력을 재분배하는 어떤 제킹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마가 진행되는 주변 집안에는 긴급 집안 보강 주입을 또 실시해서 이런 확산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면 이제 수평 버팀대의 어떤 설치 불량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목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잠깐 넣었는데, 요게 이제 힘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틈새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설치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개선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마 방지의 핵심은 지하수위 저하를 막는 것이며, 이를 차수와 재함양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이제 아까 GSC 말씀드렸죠. 그리고 프리로드 도입, 재함양 공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SC, 프리로드 도입, 재함양 공법 같은 어떤 전문적이고 어떤 고득점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셔야, 이렇게 기술사나 이렇게 필기 답안 또 면접 답안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게 되게 전문성이 높아 보이는 어떤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 주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좀 현장감 넘치고 좀 이렇게 전문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수험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